안녕하십니까. 직장대화 예절 오늘 강의할 이지연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막연하게 대학교 시절 직장에 가면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벌어서 내 삶을 또 잘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도 같이 있었고요. 동시에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에 두려움도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보면요.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정말 뭔가 마음이 회복되고 이 대화가 기쁘고 즐겁다.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간혹은 이 사람과의 대화는 하고 나면 왜 이렇게 찜찜하지? 대화하는 게 너무 불편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대화가 일상 대화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간다는 그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어떤 관점으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성장하면 좋을지 오늘 그 관점을 또 재정립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 대화 예절이지만 기본적으로 직장 안에서 지켜야 될 예절과 더불어서 대화의 예절 또한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대화 예절을 설명함에 있어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은 정말 다릅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나의 선택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직장에 있어서는 그 직장에서의 조직 문화와 또 내 역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내가 맡게 될 임무와 그 역할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중요해지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조직 안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학교 생활과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다. 좀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 또 지혜롭고 성실하게 하신 학생들이라면 직장 생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성실함과 또 삶의 루틴을 잘 지켜오신 분들이라면 직장 생활 또한 그렇게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은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그 생각의 정립이 또한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네, 직장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학생에서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변하는 것이지 직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 전문성을 발휘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루는 곳이 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된 만큼 태도가 정립된다는 거 여러분들 공감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시게 되면 그 직장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관찰을 통해서 또 동료나 또 선배, 상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그에 따른 태도들을 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또 그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릿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넘어서는 힘, 뚝심이요. 저는 적어도 한 직장에서 3년 이상은 한번 있어봐라 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 교육과 더불어 장래 학생들을 만난 지가 거의 한 6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취업 코칭도 맡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해서 잘 됐다. 너무 그간 고생했다 했는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옵니다. 코치님, 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1년 아니고 한 달 만에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두 달 갖고는 적성에 이 직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맡는 직무에 있어서는 그 직무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직무와 또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요? 낯설잖아요. 여태껏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낯섦 속에서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때때로는 갈등도 예기치 않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첫 직장 생활에서 신입일 때 정말 많은 실수들을 해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제 주변의 동료들이 저한테 완벽주의자다.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신입 시절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많은 실수를 경험해 왔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7년, 18년 지금까지 네. 세 자녀의 엄마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기까지 17년, 18년의 생활을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실수에 매여서 그 마음과 생각을 실수에 몰입하게 되면요.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처음 입사하셔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갈등들, 실수들은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실수 없는 성장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실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혹은 이 실수를 통해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었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성장 단계로 가시는 분들이 진짜 괜찮은 전문가로 나아가게 되시지 실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사실 그 직무에 오래 일하기가 힘들어지거나 마음속에 실패감을 갖고 현장을 떠나기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그릿을 꼭 담아서 직무의 현장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수할 때 이렇게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해볼까? 이 관점을 갖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입생활도 점차 나아지고 1년, 2년, 3년이 흐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 누군가에게 또 좋은 멘토가 돼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멘트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 비장애이든 장애인이든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녹록하지 않음 속에 있고요. 그 갈등과 실패를 오롯이 견뎌내가는 사람들이 전문가로 또 직장에서는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그릿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핵심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럼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근무에 있어서는 매너가 너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도 예절이 필요하지만 우리 근무에도 예절이 필요한데요. 대화의 예절만큼 근무의 예절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대화로서만 예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근무로서도 예절을 지킬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용하는 언어로만 소통하신다고 생각하면 네, 오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직장에서는 이 근무의 매너가 소통의 예절, 대화의 예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무 매너 어떤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 다루어 볼 텐데요. 첫 번째, 인사 매너가 필요합니다. 인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출근하셨을 때 마주치는 동료나 상사에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신다면 내 인사를 받는 동료와 상사도 기분이 좋아지겠지만요. 그렇게 하루를 여는 내 자신에게도 긍정성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 들을 때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출근하면 네.
책상만 바라보고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데스크를 지나치다가 안내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들도 놓치게 되고, 동료와 상사들이 들어올 때도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얼굴을 볼 수 없어 인사를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았던 그 직원에 대한 평판이 상사나 동료들 또 고객들에게까지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고요. 그 직원에 대해서 누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시작은 우리가 인사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서 출근하시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퇴근하실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저녁들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인사 속에서 또 인성이 드러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두 번째, 출근과 퇴근 시간 잘 성실하게 지키시는 거. 그리고 업무 시간에도 매너가 필요하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 날은 직원이 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이 대표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직원이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직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출근 못하겠으니 대표님 그렇게 알아주세요 라고요. 물론 정말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아픈 정도면 맞아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었던 예화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 경우에도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아니시라면 직접적으로 상사분이나 대표분께 연락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힘을 빌리는 건 더 이상 성인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정말 몸이 아파서 출근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근 전에 상사나 대표분께 전화드려서 제가 이마저마해서 오늘은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또 업무 시간에 또 안타까운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기간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이 코치님 저희 기간에 와서 한번 직장 예절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으셨기에 그러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신입 직원이 아직 직장 예절 교육이 되지 않아서인지 출근을 해서 은행 업무를 보러 간다고 갑자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친구가 회계 담당자였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회계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갔을까? 그리고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대표님으로부터 그 승낙을 구하지 않고 답변을 듣기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개인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갔던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도 30분이 지나서야 또 들어왔다고 해요.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업무 시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직원으로 인해 참 마음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업무 시간에 대해서 이 직원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기보다는 업무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는 개인의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거, 업무 시간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러면 개인 업무는 언제 보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개인 업무 언제 보시면 좋을까요? 네, 개인 업무는요. 휴가 때나 퇴근 이후 그리고 주말에 처리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시급한 경우에는 상사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죠? 네, 소통이요. 그래서 먼저 본인의 환경과 상황을 상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낙을 구한 후에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의 매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장에도 매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장 매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림 보이시죠? 여름이 되면 우리 직장에 계신 상사분들이나 관리자 격에 있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너무 젊은 친구들이, 신입사원들이 너무 편한
안전하게 복장을 입고 출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직 혹은 사무직, 미팅, 홍보 담당자들이 우리가 상대 업체를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반바지에 샌들처럼 보이는 신발을 신고 또 가슴골이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줄 때에 이 복장으로서도 우리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상대 업체에게 신뢰를 얻을 만한 복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만나거나 누군가 우리 기관에 방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장으로서도 매너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성분들은 블라우스나 정장 바지, 남성분들도 깃이 있는 가벼운 셔츠나 정장 바지를 입으시는 게 기본적인 예절일 수 있다라는 거. 디자인 회사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복장에 대해서 깨끗하고 깔끔한 복장 또 이렇게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이라 많이 더우시겠지만 답답한 두꺼운 신발이 아닌 얇은 소재의 구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얇은 소재의 구두들을 착용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장도 소통의 방법인 동시에 나를 드러내는 이미지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에도 매너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화 당연히 대화의 예절이 중요해지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화를 받을 상황도 올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3번이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딱 3번 만에 받으십시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3번을 기준으로 두었을까요? 네, 되도록이면 기관으로 오는 전화는 신속하게 받자는 의미이겠지요. 그럼 전화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며 전화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강의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행정팀 사원 이지연입니다. 라고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행정팀 사원 이지연입니다. 라고 상냥하게 인사하신 후에 받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걸려온 전화가 본인의 전화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를 찾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용건인지를 들으시고 송화기를 손으로 살짝 막으신 후에 전화 받으실 분에게 지금 어떤 사유로 전화가 왔는지 전달하신 후에 전화를 바꿔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온 전화의 경우에는 차분하게 정확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청을 하시면서 간단한 내용을 메모를 하신다면 대화의 내용을 좀 더 기억하기 좋으시겠죠. 그리고 혹시 이제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응답은 책임 있게 해주시는데요. 잘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큰 실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린다고 전달을 드리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시는 경우에는 요점을 좀 정돈하신 후에 상대방에게 제가 지금 들은 내용이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재차 확인하는 작업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맺음 인사를 나누신 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끊으시는 게 좋겠지요. 이렇게 전화에도 예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화도 다 소통이고 대화인 거 아시죠? 이 정도의 순서만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신입 직원으로서도 프로페셔널하게 전화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개인적으로도 연습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직장 대화 예절, 이래도 매너가 필요하다. 4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사 매너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침을 맞이할 때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어 주시고, 퇴근하실 때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저녁들 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실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출근과
퇴근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너무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상사에게 전화하셔서 용무를 자신의 아픈 상태를 전달하시는 매너 또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는 뭐만 하자? 업무에만 집중하자. 세 번째, 복장에도 매너가 있다. 복장도 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화에도 매너가 있으니 우리가 직장에 가기 전에 전화 매너 연습해보자. 이렇게 네 가지 직장 대화 예절, 일에도 매너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신입 직장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서도 소통의 도구이다. 그리고 메모의 습관을 들이자. 세 번째, 질문과 중간보고의 중요성. 네 번째, 1대1의 건강한 자기 표현. 어떨 때에 필요할까요? 이 네 가지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듣고 계신지, 내 경청 정도가 어떤지 지금 경청 진단지를 살펴보시면서 10가지 항목의 답변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O나 X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보다 늘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O, X. 두 번째,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종종 내용을 놓치곤 한다. O, X. 세 번째,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몸 움직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O, X. 네 번째,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편이다. O, X. 여섯 번째,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기를 자주 한다. 일곱 번째,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길어지면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표정을 짓는다. 여덟 번째,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축축하고 지나간다. OX. 아홉 번째, 나는 상대방이 나의 관심밖 이야기를 하면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 OX. 열 번째,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듣는 귀를 닫아버린다. OX. 이 10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 O가 몇 개나 나왔나요? 만약 2개 미만으로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경청의 달인이십니다. 그런데요, 보통 3개에서 7개들이 나오세요. 3개에서 7개가 O인 경우는 보통 수준의 경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8개 이상 O가 나왔다. 이런 분들은 지금서부터 경청의 훈련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경청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인물 아시죠?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신에게 아주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은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내게 구하는 한 가지를 너에게 줄 테니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시여, 저에겐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지혜의 의미는 뭐냐면요. 레브스마야예요. 레브스메야.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강의 안에 보이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듣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됩니까? 네, 바로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들음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남성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이 참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꽤 이분을 알고 지낸 지가 지금 한 14년,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물론 그래요. 이분이 일을 잘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의 관찰 결과 이분은요. 상사분들과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요. 잘 듣는 분이에요. 일명 귀명창. 소리를 잘하는 꾼을 명창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은 귀명창이에요. 너무 잘 들으시는 분. 그래서 상사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아이 컨택 하시죠. 눈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하는 내용마다 뭘 해요? 백트래킹을 해요. 대화의 기술에서 백트래킹을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의 요점을 다시 정리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백트래킹 하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서 다시 들려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주게 되죠. 우리는 그 마음을 주는 것을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신뢰요. 신뢰란 결국 마음을 얻는 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혹은 내가 만나는 업무상 고객으로부터 신뢰 얻고 싶지 않나요? 그 신뢰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경청입니다. 그러니 제가 경청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거, 그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의사소통 기술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문서도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요, 그 상사들의 말을 듣거나 어떤 업무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때에 듣는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메모의 습관만 잘 들이셔도요, 여러분 전문성을 함양하시고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이 온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17년째 정말 큰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작은 다이어리는 기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형 다이어리를 쓰는 편인데요. 그게 첫 직장 생활에서부터 지금까지 습관이 돼서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한 문서는요, 의사소통의 도구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문서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그런 문서들을 수십 문서 혹은 발신 문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수발신 문서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관리하시는 능력 또한 나와 직장 동료들 혹은 또 나의 고객이 되는 업체들과도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일 수 있음을, 그래서 문서도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도구이다라는 의식 같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관리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문서 관리 가벼이 여기시고 간혹 버리시거나 삭제를 시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신 문서, 발신 문서, 그리고 회의 기록 자료들은 잘 폴더에 정리해서 여러분들 저장하시는 것도 직장 생활에 노하우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의사소통 기술의 세 번째, 질문과 중간 보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또 전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범한 실수들 중에 이 세 번째가 너무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사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선생님 잘 알아들으셨죠? 그럼 그 업무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업무를 하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 완료가 돼서 갖고 갔어요. 근데 저희 팀장님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이런 의도로 이해하신 거예요? 다시 해오세요. 다 했는데 다시 해오래요. 와,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너무 몰랐을 때는 상사분이 저를 되게 괴롭히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거였어요. 신입 사원은 조직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지금 나온 중간 보고입니다.
중간 보고를 하실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단순히 상사분에게 가서 제 업무 중간 점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업무를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업무를 가져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상사분들은 이 조언이라는 용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상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면 조금 더 상사와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상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 중간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가 그 업무를 보면서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어요. 의도를 잘 이해하셨네요.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의도가 잘못 파악됐어요. 하면서 점검을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업무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 중간 보고를 통해서 상사와 대화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업무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뿐더러 상사와도 일적으로 어떻게 해요? 긴밀한 소통, 친밀한 소통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의사소통 기술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의 의사표현. 이 얘기는 뭐냐면요. 1대1로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1대1의 의사표현. 어떤 순간에 필요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물론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만 실수할까요? 우리의 동료나 상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수를 언급하는 건 지적받거나 비난받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1대1로 가셔서 조금은 안전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대화의 예절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기술 4가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경청의 중요성, 마음을 얻는 기술이다. 문서도 소통의 기술일 수 있다. 그리고 메모의 습관을 들이자. 질문과 중간 보고를 통해서 상사와 친밀한 대화 나누면서 어떻게 하자? 업무의 효율도 가져가 보자. 그리고 나의 상사와 동료가 실수할 때 어떻게 하자? 1대1로 안전한 공간에서 소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이 전체 교육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이제 우리는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그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다시 한번 정립해 가시기를 바라면서요. 근무에도 매너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게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 직원의 의사소통 기술 잘 습득하고 가셔서 업무에 있어서 칭찬과 인정받는 직장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신입 직원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가시면서 또 꽃길만 걸으시길 너무나 바라는데요. 그 꽃길 속에서도 때때로 마음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이루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 또 도전의 걸음마다 응원과 지지를 보내면서 오늘 직장 대화 예절 이렇게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